네, 시장이 주춤하지만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이창훈 한양대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지금 많은 IB에서 4,000에서 5,000선까지 높였고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2개월 목표를 4,0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하반기요. 결국은 네. 하반기예요? 네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고점이 한 3,300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관세 협상이 잘 되고 또 펀더멘탈한 변화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기면 전고점을 넘어서면 4,000포인트 밑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변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 어디서 찾아야 될지가 궁금해지고요.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좀 상승에 제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변 환경들이 변화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올라온 3,200까지 올라왔던 부분은 가버넌스 측면에서의 개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수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희 이 한국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오랜 기간 동안 PBR 1배 이하에서 머물렀는데 이제 PBR 1배 근처에 왔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향후에 진행될 관세 협상이나 경제 펀더멘털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는 방향을 잡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면 8월장이 시작이 되고요. 8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8월 1일 이전에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도 좀 진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2+2 합의가 취소가 되면서 투심이 좀 위축되기는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된다면 아니면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시장 역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타결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2 회담이 예정이 됐었는데 예정됐던 회담이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 한국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레버리지해서 한국을 약간 조르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8월 1일 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1일에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과 15% 관세 협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시 15%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좀 기대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관세율은? 관세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일본처럼 15% 정도에서 한다. 그러면 해볼만 하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자동차 부분인데 경쟁 관계 있고 규모도 크고 일본하고 비슷하게 15%에서 관세 결정이 된다. 그럼 붙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한 조건을 보면 일본이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5천억 불이잖아요. 근데 신문에 잠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정부에서 제시했던 이렇게 흘린 거겠죠. 보면 1,000억 불이 좀 넘는 규모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한 4천억 불 정도 투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천억 불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관세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동맹이고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잖아요. 그냥 금전적으로 미국의 이득이 되면 된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자동차 관세가 일본은 15%인데 우리가 한 20% 근처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도 긴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큰 상승 탄력 없이 좀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데 미증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수님 최근에 미증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미국은 좋죠. 좋죠. 이제 왜냐하면 관세가 시작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경기는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던 건데요. 그 후에 나오는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괜찮거든요. 경제 데이터가 의외로 물가도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는 조금 꺾이는 모양이 나오는데 서비스 PMI가 워낙 탄탄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큰 문제 없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 같은 회사가 조금 찌그러졌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비싸다는 거죠.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펀더멘털의 어떤 악화 조짐이 나타난다든가.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물가가 좀 올라오는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테슬라의 실적은 부진했지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함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줬는데요. 이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계속 주도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네. 이번 상승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빅테크들이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현재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주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새로운 혁신의 중심에는 AI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알파벳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굉장히 견조했는데 실적 발표하기 전부터 왜냐하면 드디어 알파벳이 AI를 통해서 돈을 버나 이런 거죠.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회의가 컸던 거는 AI가 돈은 무지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 수익성하고는 연결이 안 되네 이런 우려가 컸는데 알파벳의 실적을 보니까 이제 그게 돈 버는 거하고 좀 연결이 되네 이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AI 투자가 계속 늘어나도 별 문제 없겠네. 그러면 엔비디아도 앞으로도 계속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미국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지금의 주도주, 기술주,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빅테크들의 주도주 랠리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연일 이어졌습니다. 알파벳의 실적을 보고 AI를 통해서 그래도 수익성을 내는구나 다시금 확인을 시켜줬고요. 교수님 말씀이라면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 중심의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AI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HBM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반도체 품목 관세입니다. AI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AI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굉장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은 사실은 별로 규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이제 제일 그 AI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이제 윤리의 문제나 인권의 문제인데 저는 장기적으로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류를 위해서 바람직한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인 거 상관없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인류 상관없고 미국이 돈 내면 된다 이런 맥락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AI 인더스트리는 긍정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도체 관세부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미국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는 상호 관세나 품목 관세를 강하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고 그게 철강이었고
근데 미국도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네. 우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미국 기업 편들기를 할 거다 이래 봅니다. 네. 네, 반도체 품목 관세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AI 산업과 관련해서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필요한 게 전력 인프라가 되겠죠. 전력기기와 관련해서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굉장히 그 기업이 좋다는 것과 주가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잖아요. 레퍼토리가 너무 길어지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이제 싸지는 않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야기 나온 지도 무지하게 오래되고 해서 뭐 펀더멘털은 계속 스테디하게 가니까 주가가 그렇게 따라가긴 하지만 뭐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전력기기 관련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좀 밸류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도 품목 관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업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무슨 제약 바이오를 한다는 게 뭐 제대로 하겠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네.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라이선싱 아웃이나 또는 신약에 대한 뭐 이렇게 진전 이런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가 경쟁력이 있다 이래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늘 조심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관망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자동차 이야기 살짝 짚어주셨는데 지금 자동차 업체 자체가 어제 뭐 현대차 실적을 보셨겠지만 관세 타격을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자동차 업계가 이제 좀 상승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는 어떨까요? 저는 뭐 관세가 15%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웬만한 섹터들은 다 주가가 올랐는데 자동차 섹터는 눌려 봤죠. 있었잖아요. 네. 관세 이슈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펀더멘탈 대비해서 비싸냐? 전혀 안 비싸죠. 굉장히 싸죠. 그럼요. 그런 네. 맥락이기 때문에 관세 이슈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뭐 일본하고 비슷하게 결정이 된다. 이제 조만간 또 유럽도 결정될 거 아니에요? 네. 다 경쟁하는 회사들인데 일본이나 유럽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다른 거 안 보잖아요. 그냥 미국의 이익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과연 그러면 경제 규모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일본이 5천억 불 얘기하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1985년도에 네.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국을 불러서 팔을 비틀었는데 일본이 엔화의 강세를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후에 일본이 30년 동안 장기 침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가 관세도 중요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약속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슈다 이래 보이고요. 자동차 관세가 만약에 뭐 일본이나 유럽보다 높은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이 부과가 된다면 자동차 업계도 좀 상승으로 추세를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반대로 또 일본과 같이 한국이 막대한 투자를 미국에 단행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 요소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방원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일 테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도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전 어떻게 보십니까? 순서로 얘기하면 방산을 제일 좋게 보고요. 네. 방산은 실적도 되고 앞으로 성장도 계속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조선을 좋게 봐요. 근데 조선은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텐데 최근에 보면은 뭐 신조선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물량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하고 뭔가 조선에 대한 협력 방안이 나오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다 보고요. 원전 관련 주식은 저는 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적인 게 두산에너빌 같은 주식인데 PER이 한 150배 되거든요. 시장의 컨센으로 보면 PER이 한 150배씩 되고 그 지주회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주회사 PBR이 1배 이하인데 두산은 PBR이 한 6배쯤 돼요. 그래서 원전 관련 주식은 약간 저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을 다 갖춘 방산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원전은 관망 그리고 조선주도 좀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과 매크로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8월장을 앞둔 현 시점에서 어떤 시장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생각에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주식은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늘 주식이 있어야죠. 주식 장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파는 건 잘못된 전략인데 좀 일정 부분 현금화하고 8월 1일이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장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 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